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바른 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전 세계가 금리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보다 기준금리가 2%나 유례없이 이렇게 크게 올라 있는 상태고 오늘 관련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요즘 증권가나 금융가가 미국의 잭슨홀 미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잭슨홀, 저도 처음에 무슨 대규모 강당에서 열리는 회의인가 그랬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잭슨홀 미팅은 미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네. 이 회의에 참여한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 잭슨홀 미팅이 유명해졌습니다. 네네. 이 예를 들면 이제 2005년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실제 금융위기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죠. 이런 사례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전 세계 금융가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때 나온 발언이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실망스러웠다 할 정도로 네. 이미 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자꾸 나와서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예. 이미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에 자금을 회수한다 예상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그런 추세가 이미 반영돼서 아마 이게 별로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날 발표된 날, 그러니까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의 주가가 오늘 약간 올랐죠. 네, 미국은 어제 약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었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이벤트 효과라고 그러죠.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미 연준이 앞으로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결정하는 금리 인상 여부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까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시중은행들의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예대 금리 차가 처음으로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에 예대 금리 차가 공시된 19개 은행 중에서 가계대출 예대 금리 차 1위가 전북은행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예대금리 차가 높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대금리 차라는 게 기존에는 공개가 그러면 되지가 않았었던 건가요? 개별 은행별로는 이제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들이 19개나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 다 순위를 매겨서 발표한다고 하는 게 이제 효과를 발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예상을 한 거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공시 주기도 3개월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이제 반영을 안 하죠. 그래서 이번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한 거는 매달. 네. 그거를 또 한 군데 모아서 순위까지 매겨놓으니까 확연하게 이제 어느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높은 자가 드러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차이를 공개를 했다.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은행은 공시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를 했다. 또 금리 상승기 금융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예. 또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0.3%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그러고, 신한은행도 일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를 보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네. 사례들을 보면은 이번 공시제도가 금리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가계대출이 지금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야 수익이 생기니까 그렇죠. 서로 금리 경쟁을, 그러니까 인하 경쟁을 해서 나타난 효과지 굳이 이게 공시제도 때문에 이게 뭐 오비락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시기가 비슷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 금리를 낮춘 거 그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신용평점이 낮은 고객들은 이자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자 우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번에 신용 상태가 낮은 서민들한테 융자를 많이 해준 은행들이 예대금리차가 큰 걸로 발표가 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죠. 네. 그게 이제 주로 지방은행하고 신한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 이게 이제 세 그룹의 은행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데요.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그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가장 컸던 그러니까 인터넷뱅크 그렇죠. 이 은행들이 이제 이번에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런 은행들은 신용이 낮은 고객 비율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뭐 40%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대출도 여기는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금융기관들이 어찌 보면 서민을 위한 투자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기관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은행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안 좋게 보이는 이게 거죠. 이제 예대금리 차가 그러니까 많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실제 순위를 봐도 1위가 이제 전북은행이고 지방은행이죠. 예. 2위가 토스뱅크, 인터넷뱅크고 3위가 이제 광주은행, 또 지방은행이네. 또 지방은행, 4위가 K뱅크, 인터넷뱅크요. 예. 5위가 카카오뱅크, 인터넷, 6위가 신한은행. 6위만 유일하게 이제 그러니까 시중은행인데 시중은행 가운데서 신한은행이 가장 또 서민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라 이렇게 정책을 발표해 놓고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서 이들 정부 시책을 잘 따른 은행들한테 예대금리를 차이를 많이 둬서 폭리를 취하는 은행처럼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신한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직접 나서서 뭐 해명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예. 벌어졌으니까 정부도 참 어찌 보면은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발표한 거죠. 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또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수신금리를 계속 높이면 이게 이제 코픽스라고 이게 이제 그 자금 조달 비용 지수거든요.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수신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신금리를 높이는 만큼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돈 많은 자산가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저금할 거니까 예적금 이자를 많이 받게 돼서 금융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은행들이 일반 그 가계대출 이자를 내리기보다는 예적금 상품의 그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좁히기에 나서는 모양이 여기저기 실제 그 그렇군요.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자 5대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즉각 반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수신금리를 올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이를 공시하는 것이 정부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나 서민보다는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들한테 유리한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대출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예적금 금리 올라가는 건 그래봐야 실질적으로 저금할 도움이 돈이 안 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자, 바른경제 오늘은 금리와 관련된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